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밤사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가운데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배엔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성훈 기자입니다. 다음은 6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장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4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34%로 오차 범위 밖에서 정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이번엔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시장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41%,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36%로 두 후보 지지율은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이 시기와 절차는 수기 과정을 거쳐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는데 선거 역풍 조짐이 보이자 속도 조절을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2파이자 어린이날인 오늘 맑고 낮 동안 온화에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며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을 보이며 온화하겠는데요. 현재 서울이 8.4도, 충주 3.1도, 대구 6.8도 등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 기온을 보이며 쌀쌀합니다. 오늘 이렇듯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서쪽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늘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일부 서쪽 지역과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춘천이 4.8도, 대전 6.2도, 울산 7.6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 보시면 춘천과 대전 22도, 대구 23도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중부를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반려견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당신은 차원이 다른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넥스가드 스펙트라 심장사상충과 내외부 구충을 한 번에 차원이 다른 구충제 넥스가드 스펙트라. 망고 많은 마음 잘 전해지기를. 5월의 마음엔 망고생 투썸 플레이스. 당신의 락토핏 타임은?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반도체 중심 도시로 점! 교통과 생활 마이스 산업의 복합 자족 도시로 점! 꿈과 활력의 무대로 점!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망까지 점! 우리의 도약은 계속될 거야. 점! 용인!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This one.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 가본 길로도 그냥 가보는 거야. 여름이잖아. 사랑만장한 우리의 여름. 포카리 스웨트. 지금 시각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가운데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배엔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서울 전세시장에서 매물이 나오자마자 사라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모자라니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공소 취소가 절대 없을 거라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조 행보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성과급 요구에 집중된 데 대한 불만이 번지면서 비반도체 부문이 중심인 노조 한 곳이 연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머리 좋아지는 장난감으로 유명한 큐브 퍼즐. 아무래도 이번 어린이날 선물로 한층 인기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 큐브로 놀라운 기록을 세운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독일의 한 남성이 스카이다이빙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심심하겠죠. 허공을 가르며 무려 시속 160km로 낙하하는 도중 루빅 큐브 퍼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낙하산이 펼쳐지기 전까지 몰아치는 강풍을 뚫고 손을 재빨리 움직이며 큐브를 맞추는데요. 과연 가능할까 싶은 순간 단 23초 만에 큐브를 맞춰 세계 신기록 달성에 성공합니다. 이번 기록은 지난 2023년 호주 사람이 세운 28초대의 기록보다 약 5초나 앞당긴 건데요. 아찔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큐브를 완성하다니 남다른 집중력과 배짱이 만들어낸 결과인 듯하네요. 나들이 할 일 많은 요즘 이런 소식에 마음이 놓이지 않네요.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도로 위 차량과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한 대, 그런데 운전자가 뭔가를 본 듯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갑자기 강한 충격이 차량을 덮칩니다. 이탈리아를 출발해 미국 뉴저지로 향하던 한 여객기가 도로 위 차량과 충돌한 건데요. 당시 여객기는 활주로에 접근하던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게 비행하는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충돌 충격으로 비행기 바퀴 등 기체 일부가 차량 내부까지 파고들고 이후 가로등과 추가 충돌까지 이어졌다는데요. 다행히 차량 운전자는 큰 부상 없이 빠져나왔고 여객기 탑승객 200여 명도 대부분 무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기체 손상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소 한 마리가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자 놀란 사람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이 소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수의과 대학으로 옮겨지던 중 트레일러에서 탈출했다는데요. 이후 학교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험 기간이던 학생들이 놀라게 했고 학교 측은 안전을 위해 긴급 대피 조치에 나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계자들은 소를 포위한 뒤 진정제를 투여했고 소는 결국 다시 트레일러로 옮겨졌는데요. 현재 소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상태로 수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긴박했던 상황이었지만 큰 피해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무대에서 입은 의상에 인종차별적인 문구가 적혀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소속사는 좀 더 신중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 배우 문가영 씨와 NCT 멤버 도영 씨가 깜짝 출연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 속 밀라노 패션쇼 장면에 등장하는데요. 주연 배우 메릴 스트립과 가까이 앉은 두 사람은 짧지만 남다른 존재감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장면은 지난해 밀라노 패션위크 기간에 진행된 한 패션쇼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해당 브랜드의 글로벌 앰베서더로 참석했던 두 사람이 영화에 자연스럽게 담겼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한다. 두 사람을 찾는 재미를 꼭 누려보라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9년 만에 재결합 소식을 전한 아이오아이가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수록곡 웃으며 안녕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B&A4 출신의 배우이자 프로듀서 진영 씨가 프로듀싱을 맡았습니다. 어제 공개된 노래 웃음의 안녕은 오는 19일 발매될 세 번째 미니 앨범 아이오아이 루프의 수록곡입니다. 지난 2016년 녹음한 노래로 당시 멤버들의 꾸밈없는 목소리와 감성이 담긴 곡입니다. 다가올 이별 앞에서도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눈물 대신 미소를 택한다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B&A4 출신의 진영 씨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 참여했는데 오랜 시간 아이오아이와 음악적 호흡을 맞춰온 진영 씨가 곡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아이오아이는 새 앨범을 발매한 뒤 29일부터 아시아 투어에 나섭니다. 자꾸 머리만만 찾으면 돼요. 난 꼭 찾을 거라.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이 이탈리아 우디네 극동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우디네 극동영화제는 독보적인 색채를 지닌 아시아 영화를 소개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영화제입니다. 경쟁 부문에 초청됐던 내 이름은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상영돼 기립박수를 받았고 영화제 관객이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관객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화는 촌스러운 이름을 지우고 싶은 18살 아들과 1949년 제주의 기억을 마주하게 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제 측은 개인적 고통을 제주 4.3 학살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연결한 수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600만 관객을 모은 흥행작 왕가 사는 남자도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이파이자 어린이날인 오늘 맑고 낮 동안 온화에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며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으로 온화하겠는데요. 현재는 서울이 8.4도, 충주 3.1도, 대구 6.8도 등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어 쌀쌀합니다. 이렇듯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서쪽 지역은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고요. 오늘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며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춘천이 4.8도, 전주 6.5도, 울산 7.6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 춘천과 전주, 울산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중부를 중심으로 5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선박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지만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공격을 받은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이 난 한국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거라면서 한국도 미국의 이른바 해방작전에 동참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SBS가 실시한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4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4%로 정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41%,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36%로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시기와 절차를 수기해달라고 당부했단 말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이 시기와 절차는 수기 과정을 거쳐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는데 선거 역풍 조짐이 보이자 속도 조절을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강청아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7,000까지는 63포인트 남았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180포인트 넘게 올라 출발한 코스피는 종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닥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관광지들에서 요금 비싸게 받는다는 논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번엔 또 어딘가요? 예, 지난해 속초 오징어에 이어서 이번에는 울릉도입니다. 최근 한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울릉도 마른 오징어 가격 무려 17만 원입니다. 말 그대로 금징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유튜버도 17,000원으로 가격을 착각했지만 실제 가격을 확인한 뒤 놀라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비슷한 구성이 27,000원대인데 반해서 산지 가격은 최대 6배나 비싼 셈입니다. 누리꾼들은 바가지 요금 아니냐, 산지가 더 비싸면 누가 가겠느냐라며 비판을 쏟아냈지만 울릉도산 오징어는 원래 고가라며 크기와 건조 방식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이런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앞서 비계만 가득한 삼겹살을 판매한 식당이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했고 택시비와 렌터카 요금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릉도 관광객은 2022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34만 명대까지 줄어들었는데요. 고물가에 지친 여행객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지역 차원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뢰 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유명한 반고흐 미술관에 있는 음식 메뉴가 논란이라고요? 예, 우리 대표 음식인 김치가 엉뚱한 국적표를 달고 손님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고흐 미술관 내 식당은 김치 샌드위치를 관람객들에게 판매하면서 프랑스 요리에 일본 감각을 더한 메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와 프랑스, 일본 음식에서 영감을 받았다고만 밝혀서 관광객들이 김치를 일본 음식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한데요. 김치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독일의 한 대형 마트는 김치를 일본 김치로 표기하는가 하면 스페인 업체는 김치 소스 병에 일본 기모노 여성을 그려 넣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인 누리꾼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항의에 나섰고요. 해당 식당 측은 내부적으로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경기 의왕시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의 글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다고요? 예, 불이 난 세대 바로 위층에 살고 있던 A씨의 이야기인데요. A씨는 부모님이 처음 장만해서 20년 넘게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다고 허망함을 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의 집은 아래에서 올라온 불길로 인해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가구와 가전은 모두 녹아내렸고 집안은 온통 그을음으로 뒤덮였는데요. 생활 기반이 모두 무너진 상황이지만 문제는 보상입니다. 해당 가정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피해를 충분히 보전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A씨는 다시 시작하자고 말은 했지만 현실이 막막하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아래층 주민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스 폭발로 이어진 사고로 추정되는데요. 가해자가 사망하면서 피해 보상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에서 임시 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3인 이상 거주가 가능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날벼락 같은 사고다. 20년의 삶이 한순간 사라졌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던 증시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나스닥은 25,000선을, S&P 500은 7,200선을 지켜낸 가운데 다우지수는 1% 넘게 밀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산업재와 소재 섹터가 1%대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인 반면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반영되며 에너지만이 홀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이 시작된 첫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4.39% 상승한 배럴당 106.42달러를, 브렌트유는 5.8% 오른 114.44달러를 기록하며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다만 강력한 기업 실적 성장에 따른 낙관론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며 추가 하락은 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인텔이 3%대 내렸고 AMD도 5% 넘게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팔란티어는 정보와 상업 부문의 매출 급증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중동의 무력 충돌 우려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이파이자 어린이날인 오늘 맑고 낮 동안 온화에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며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으로 포근하겠는데요. 현재는 서울이 8.9도, 충주 6.2도, 대구 9.7도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어 쌀쌀합니다. 이렇듯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남부와 호남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요. 오늘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전국의 대기질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며 양호하겠고요.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이 6.7도, 대전 8.6도, 부산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 춘천과 대전, 광주와 울산 22도, 대구 23도, 강릉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린이날 전해드린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시 기넥신. 도로 위 급정거한 차량을 향해서 경찰들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접근하자마자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도주하는 이 차량. 충남 보령에서 대전까지 무한 추격전이 이어졌는데 이 남성은 왜 끝까지 도주했던 건지 한밤 추격전의 전말을 CCTV로 본 세상에서 취재했습니다. 정보 파견 아이 돌보미가 2살 쌍둥이를 2주 동안 9차례 학대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이를 내던지고 거칠게 다루는 모습이 홍김에 그대로 담겼고 큰 공분이 이어졌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았는지 이슈 후에서 짚어봤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모닝와이드 3부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네, 이게 1년 전에 알려진 사건인데 다시 봐도 화가 납니다. 영상 속의 아이들이 많이 컸는데 네. 밝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이 어른 때문에 아파하는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모닝와이드 3부 현재 시각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맞아요. 어릴 적에 혜림 씨한테는 어린이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어린이날 저는 네. 인형의 집 선물 받았던 거 기억이 오래 남고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 뭘 해도 가장 즐거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다려졌죠.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주인공인 날인데요. 요즘은 저희가 어릴 때와는 풍경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핫24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기다려도 좋고 망가져도 좋아. 여름이잖아. 파랑만장한 우리의 여름. 포카리 스웨트. 어린이날인 오늘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이파이기도 합니다. 네. 아침 저녁엔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질도 무난하니까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 어린이날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아동이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중상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상당수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리 아이들의 안전띠 꼭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안전하고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